안녕하십니까. 뚜기뚜기 메뚜기 문현진 멘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10강째 여러분들과 함께 메뚜기 차트 심리학을 진행하고 있네요. 저희 SC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강부터 9강까지 어떤 내용들을 들었는지 이번 10편에서는 총 요약을 해서 이번 한 편만 봐도 뭔가 조금 엑기스만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9강까지는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그만큼 많이 증가됐으리라 제가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서 오늘 마무리 10강을 알차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뚜기 차트 심리학으로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을 할 때 필요한 3가지 덕목이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주식을 고수로 가는 길에는 여러분들이 딱 3개만 있다면은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식 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 3가지 덕목만 여러분들이 갖춘다면은 고수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가지를 가진다면 고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공포감을 이겨낼 줄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주식은 전쟁과 흡사하다, 그리고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적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지지 않을 거다라는 임전무퇴의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는 역시 마인드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가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싸움의 기술, 즉 지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고수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를 굳건하게 잡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지식을 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의아하게도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식은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주식 고수들도요 다 스승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끼리끼리 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식을 못하는 사람끼리 아무리 뭉쳐봤자 그들은 못하는 집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꼭 주식을 여러분들보다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마인드가 흔들리거나 지식이 부족할 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장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주식 고수가 되어서 또 다른 주식 하수들, 또 주식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지금 메뚜기 차트 심리학을 통해서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1강과 2강에서는요,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고요. 그리고 3강과 10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초 지식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나눠드려보았습니다. 3강에서 10강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기초 지식들을 알려놓았어요. 이평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한 내용은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강부터 10강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을 제가 큼직큼직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들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또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저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셨겠지만은 이 SC 아카데미 1강부터의 10강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메뚜기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마인드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지식이 부족할 때는 sctv.co.kr에 오시면은 저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SC 아카데미 1강부터 10강까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기 때문에요, 흔들릴 때마다 항상 메뚜기 멘토 찾으셔가지고요, 1강부터 9강까지 그리고 10강까지 리마인드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면은 흔들릴 때마다 찾을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강의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일단 다시 한번 1강 때부터 10강까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았는지 조금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나 마인드부터 조금 잡아볼 텐데요. 투기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투자 마인드와 투기 마인드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투자 마인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투자. 자, 이거는 사전적 정의에서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는요, 밑에 보시면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OR이죠. 돼도 되고요.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식 고수,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주식 고수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워렌 버핏, 그리고 저 소프트뱅크 회장이 있겠죠. 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게 될 때요. 알리바바는 회사가 매출이 좋거나 그리고 흑자가 자주 나거나 또는 뭔가 기업이 잘 되고 있던 단계가 아니었어요. 지금 최근에 또 성행을 하고 있는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루홀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성장하기 전에 크게 흥행작이 없었던 과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와 넵튠이 거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투자 결정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엄청난 주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투자할 당시만 하더라도 3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54만 원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라 라는 말은요,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될성 싶은 나무를 찾아보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회사를 선정하고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이가 말을 안 듣더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도 해줘야 되고요. 그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좋을지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든 장기 투자를 하시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흔히 말하는 단타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될 것 같은 종목을 가지고 놀아야지 큰 손실이 발생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 종목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앞으로 업황이 어떨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고 투기에 가깝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투기에 가깝게 한다는 것은 사전적 정의만 보더라도 굉장히 간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그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기에 가깝게 투자를 하셨는지 정말 투자 마인드를 갖고 회사를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업황도 조금 알아보고 차트적인 내용들도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조금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피 튀기지 않는 전쟁이 바로 주식이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싸그리 뭉쳐놓고 자본시장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시장 속에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고 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튀기지 않는 전쟁이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주식을 하셔야지만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앞을 나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그 실패를 분석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잡고 난 다음에는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진 투자자인가부터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좋은데요. 먼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단타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길 원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식으로 성격을 설명을 해놨어요. 묘사를 해놨죠. 집에서 밥이 차려지기도 전에 반찬을 먹는 그러한 급한 성격의 소유자들, 그리고 볼일 보러 들어가기도 전에 바시부터 내리는 급한 성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또 같은 것도 복권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에만 사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 뭔가 빨리빨리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성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면은 이러한 조건도 갖춰줘야 됩니다.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하루 종일 호가창과 차트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운전을 할 때도요, 차선을 안 바꾸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차선을 빨리빨리 바꿔가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일명 칼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위험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 지금 운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차선으로 바꾸지 않고 안전거리도 뛰어가는 분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좀 더 많은 집중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많은 스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역시 집중을 해야 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종목을 바꿔가면서 수익을 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호가창과 차트를 매일 조금 쉴 틈 없이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분, 직업을 삼으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분, 전업 투자자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즉각적인 매수 매도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뭔가 잠시 눈을 딱 팔았는데 올라가 있고 눈을 팔았는데 내려가 있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을 조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차트를 최소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차트를 최소한 분봉 단위까지는 볼 줄 알아야 돼요. 틱 차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봉, 최소 3분봉까지는 보는 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손절을 철저히 할 수 있다. 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위험한 경우도 많은데 그 위험을 피해갈 수도 있고요.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을 많이 바꾸시는 분들은요, 사고 날 거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고 안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뒷바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식을 할 때 단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요, 보통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내가 밖에서 직장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와서 자산을 불린다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자에 가깝지 않나라고 봐요. 성격은 단기 투자자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단기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기 투자는 뭐 우스갯소리로 적어 놓은 거는 조금 제껴 놓고요. 뒤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다른 볼일 때문에 장중에 차트를 보기 힘들다. 흔히 직장인들 또는 뭔가 개인적인 일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즉각적인 매수 매도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뭔가 회의를 한다든지 업무가 바빠가지고 업무 좀 하다가 갑자기 차트를 딱 봤더니 급등이 되어 있다든지 급락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 매수 매도가 즉각적으로 대응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은 오히려 중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트도 볼 줄 모르고 지지 저항까지도 뭐 긋는 것도 모르겠고 어디가 지지선인지 어디가 추세인지 이런 걸 모르신다. 공부부터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직 지식이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자제하시면서 공부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을 못한다 이러면 절대로 단기 투자하지 마세요. 단기 투자는요, 손절이 생명과 같고요, 숨 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덕목이라 생각하시고 손절을 할 수 있으신 분들만 단기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장기 투자하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다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어느 정도 여건이 생기면 그때 단기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난이도로 따지면은 단기 투자가 더 어렵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금 중장기 투자부터 하면서 주식이란 걸 먼저 접하고 단타 치자라는 그런 이야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가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주가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어떻게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사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암표 같은 거라든지 콘서트 티켓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켓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수량만큼 나오게 되는데 그 수량에서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 콘서트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면 몰래 거래가 되면서 장외 거래라고 예를 들어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10만 원에 나왔던 티켓이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돼요. 반대로 뭐 콘서트 티켓이 100장이 나왔는데 50명밖에 안 간다. 그러면 나머지 50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제값에 팔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티켓 가격이 낮아지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에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자, 가격이 오르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는 사람이 많아도 올라갑니다. 티켓이 100개밖에 나와 있질 않은데 150명이 살려고 한다면 나머지 50명은 더 사기 위해서 싸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사는 사람이 많아도 올라가긴 하지만요. 파는 사람이 줄어들었을 때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이 100개밖에 없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지만 티켓이 만약에 50개밖에 팔리지 않는다라면은 나머지 100명이 150명이 아니지만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 100명이 또 50개의 티켓을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든다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차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이 눌림목인지 아니면은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내려갈 때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파는 사람이 많을 때, 그죠? 사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밖에 없지만 티켓이 150장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50장은 싸게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티켓이 100개가 있는데 사는 사람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티켓 가격이 나머지 70명에서 또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또 수급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요.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 그 비율,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파는 사람이 없어서 올라가는 건지, 그러니까는 매수의 힘은 약한데 매도 힘이 더 약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은 이 차트가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차트인가 아닌 차트인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기본적인 지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버는 3%와 돈을 잃는 97%로 나뉘는 게 주식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슬픈 비율이네요. 50대 50이 아니라 3%만이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피 튀기지 않는 것이 전쟁이 바로 주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가 안 튀기는 전쟁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돈을 잃는 게 97%라고 한다면 이들이 싸울 줄 알아서 돈을 잃는 걸까요? 기술이 있어서 돈을 잃는 걸까요? 나는 분명 최고급 무기와 최고 잘 싸우는 기술과 최고 잘 싸우는 마인드를 가졌는데도 돈을 잃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기본 지식과 기본 무기를 갖추고 국가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장수들, 엄청난 무력과 그리고 기술들, 화려한 무술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전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왜 97%라는 비율이 돈을 잃는가를 봤더니요. 97%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지식이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97%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손실이 나는 이유와 내가 수익이 나는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공평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주 공평한 시장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못하는 사람은 돈을 잃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운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지식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 SC 아카데미와 함께 공부하셔서 주식시장에서 공평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매매 기술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마인드를 이런 식으로 잡아왔다면, 그리고 시장이 어떤지 조금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나의 돈을 지켜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분할 매수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할 매수라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분할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도 추가적으로 사시는 분, 또는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로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보고 싶네요. 그 이유는 저희 메뚜기 차트 심리학 4강부터 6강까지 한번 보시면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4강부터 6강 한번 보시면은 분할 매수 왜 올라갈 땐 하면 안 되는가, 그게 바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려갈 때 사면은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데요. 같은 돈으로도 많이 살 수 있지만은 올라오게 되면은 같은 돈으로 더 적은 수량을 산다. 그 말은 내가 한 주식을 너무 비싸게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매도 관점에서 봐야지 추가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안정적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게 바로 분할 매수인데요. 보통 이런 거를 추가 매수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물타기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타기는 사실은 안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의미를 조금 나눠본다면요. 추가 매수, 분할 매수라는 것은요. 애초부터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내가 1,000만 원을 사려고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500만 원을 사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 보통 분할 매수라고 부르고요. 물타기라고 부르는 행위는요. 애초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을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1,000만 원을 겨우겨우 맞춰서 넣는 분들을 말해요. 이런 거는 보통 물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하고요. 정치적인 이야기 할 때도 물타기 하지 마라 하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물타기는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두신다면은 항상 어떻게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내가 사려고 하는 가격에서, 사려고 하는 내 금액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세요. 그게 내 안전을 지켜준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할 땐 하지 마시고요. 하락을 할 때 분할 매수를 해야지 안전하고요. 그리고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가짜 백수도 사건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한번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가가 무려 9만 원에서요. 9만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로 폭락을 해버렸어요. 단 며칠 만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9만 원에서 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는데 9만 원에 1,000만 원을 산 사람이요. 만 원에 1,000만 원을 샀다면은 그 종목은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믿겨지지 않죠? 9만 원에 1,000만 원 사시고 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샀다 하면요. 요 종목은 평균 매수가가 18,000원대에서 2만 원대 사이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1,000만 원으로 한 개당 9만 원에 산 사람과 111주를 살 수 있는데요. 같은 1,000만 원으로 만 원에 사면 1,000주를 살 수 있거든요. 10배의 물량을 사는 거죠. 약 10배의 물량.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항상 하락을 할 때 해야 되고,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겁을 먹지 마라. 겁을 먹지 않으면은 이길 수 있다. 아까 전에 마인드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지식들만 있으면 겁이 나질 않아요. 저는 그 종목도 탈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분할 매수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탈출하는 거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식하다가 한 번쯤은 맞아볼 수 있는 폭락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었어요. 차트가 무엇인가? 그냥 가격의 오르내림을 보기 쉽게 정리한 도표가 차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양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음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양봉과 음봉을 표현을 했는데 하루에도 주가는 여러 번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과 오늘의 저점도 궁금해서 그 고점과 저점을 이런 꼬리 형태로, 이렇게 선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윗꼬리, 아랫꼬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고가와 저가를 표현했을 뿐 오늘의 시작한 가격과 끝난 가격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음봉은 위에서 시작했고 양봉은
R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표를 알아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주지표라는 것과 보조지표라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보조지표에 대한 것은 제 차트 심리학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주지표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캔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 어떻게 보면은 뭐 우선순위를 나누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이 좀 더 중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거래량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뭐 캔들이 중요해요, 거래량이 중요해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사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라는 질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둘 다 꼭 봐야 되는 캔들과 거래량은 함께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거래량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거래량은 힘입니다. 힘으로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힘으로 표현이 되고요. 에너지라고 표현이 되고요. 시장의 관심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는 절대로 빼놓고는 설명이 되기 힘든 내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매수를 하려는 사람도 많았고요. 매도를 하려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거래량 설명드릴 때 해운대 해수욕장을 설명드렸어요. 비수기 때와 성수기, 겨울과 여름에 치킨을 팔면 어디서 더 잘 팔릴까? 어느 시기에 더 잘 팔릴까 생각해보면 여름이겠죠. 그렇게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수 매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익이 날 가능성도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물론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비율,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겠지만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역시나 재무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제 지표가 바로 주가이기 때문에요.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표현하지 않고 있는지를 분석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사야 될 자리인지 아닌 자리인지를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보는 법을 메뚜기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주가는요, 흔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의 가치와요, 그 가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심리들이 합쳐져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기업의 가치가 100인데요. 이 기업은 100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전부 다 팔고 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심리가 마이너스 70이다 라고 보면 100원짜리 주식이 돼야 되는데 30원의 주가가 결정이 되게 되죠. 또는 이 기업은 100원짜리지만은 앞으로 너무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는 플러스 70이 되어 가지고요. 심리적인 요소가 반영이 돼서 100원에 있어야 될 주가가 170원에 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과 기본적인 심리라든지 기대감들을 조금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심리보다는 좀 더 나아가는 내용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내용? 테마라고 하는 내용이죠. 테마라는 내용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10원짜리라더라도 만원에 갈 수 있는 게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를 조금 더 생각을 하되 테마 종목은 이러한 가치보다는 주가의 흔들림과 그런 심리전을 잘 하셔야지 테마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심리전에 능하지 않다면은 테마주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제표 이야기가 나와서 재무제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면요. 재무제표라는 것은요.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수익성은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안정성은 그 회사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어서 망하지 않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지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데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재무제표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냥 박사학위를 따시러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지만 주식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전이 능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무제표만 너무 믿으셔도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10강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일단 수익성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가보다 수익이 더 잘 나는가? 주가보다 수익이 더 잘 내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 그리고 자본금에 대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을 봤을 때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한 회사가 100원 벌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저 1000억을 투자했는데 100원을 벌고 있다. 이런 회사는 수익성이 거의 없는 회사에 해당되겠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10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당장은 100억이지만 앞으로 5000억을 벌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뭔가 전망이 뭔가 분석이 되었다 한다면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참고는 하시되 역시나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고요. 안정성은 그렇게 가져갈 때, 오랫동안 장기로 가져갈 때 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갑자기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부산말이 쪼가리죠. 종이 쪽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인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기업이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서 남는 잉여금이라는 게 생겨요. 뭐 인건비도 빼고요, 이것저것 빼고요, 주주들에게 수익도 조금 나눠주고요, 회사 운영비 빼고요, 뭐 이것저것 다 뺐더니 남은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이 집을 사는데 쓴다든지 사장이 집을 사는데 쓰고 차를 사는데 다 써버리고 홀라당 다 써먹었다. 그러면 회사가 뭔가 좀 위험하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더 큰 시설들을 위해서 확장을 한다든지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상장 유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봐야 돼요. 상장 유지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죠.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선 안 되고,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가면은 자본에 대비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인 건지 앞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회사인 건가 등등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투자하기에 안전한 회사인가는 역시나 봐야 되는데 제가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지분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분율이 높다면은 그 회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자신감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분이 많다,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다라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나뉘어 놨는데요. 이게 바로 수익성 지표로 보시면 돼요. 수익이 얼마나 잘 나는가 등을 볼 수 있는 건 역시 매출이 뭐니 해도 으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출과 그리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판 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팔았는데 많이 남겨 먹지 못하면은 그거는 회사가 좋지 못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체크할 때는 역시나 빨간색이 뜨고 있으면 적자라는 뜻이에요. 캔들에서는 빨간색이 뜨면 좋은 건데 빨간색이 뜨면은 보통 마이너스 뭐뭐뭐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적자라고 표현이 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저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적자가 뜨는 회사는 투자를 할 때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고민요? 지금은 적자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뭔가 부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와 그 한 번의 잘못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느냐, 뭐 엄청나게 피해갈 수 없는 실수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 때 이 사람이 됨됨이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정말로 잘 보고 정말 잘 이때까지 지켜봤는데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 밥을 사주기도 하고요. 선뜻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투자를 좀 해주기도 하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적자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자가 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그 길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이 회사에 있는 사장이라든지 뭐 경영진이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본다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적자가 낮지만 흑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의 위치를 조금 판단해 가지고 저점일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장기 투자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은 역시나 안정성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흔히 파산을 하거나 뭔가 개인 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빚 때문에 많이 하게 되죠. 빚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사회에서 지속이 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 파산, 개인 회생도 있지만요. 기업 파산, 기업 회생도 있습니다. 기업이 빚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기업이 너무 힘들 때 우리 회사 이제 안 되겠습니다. 부도할게요. 우리 이거 파산할게요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데 그 제도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왜 생기나 보면 부채 때문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부채 비율이 보통 자본금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자본 잠식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5년 때 그렇게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던 사태가 있었죠. 그때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삼성의 엔지니어링이 가진 뭐 사옥이라든지 그리고 삼성그룹 안에서의 뭔가 도움이 있어서 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회생의 절차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한때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상태도 그런 곳에 엮여 있었다 보시면 돼요. 대한해운이 굉장히 한진해운이 굉장히 돈을 부채를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한진해운도 회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벌어도 전부 다 빚으로 나가고 들고 있는 돈마저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도 벅차게 되니까는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러한 형태로 주주들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부채 비율을 조금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뭐 업종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긴 하지만요, 보통은 100%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보면은 빚이 많다라는 뜻으로 해당을 하면 되고요. 보통은 업종에 따라서는 400%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100% 이상이라고 무조건 투자를 기피하는 습관은 조금 버리시고 조금 더 정밀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드리는 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성 지표 중에서 두 번째로는 유보율이 있습니다.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저축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축한 돈은요, 자본금 대비해서 유보율이 얼마나 책정됐냐인 건데요. 자본금이 400억이다라고 한다면은 유보율이 만약에 100%다 하면은 400억만큼 현금 유동성 자산으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회사가 되는 건데요. 유보율은 그냥 생각하실 때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요. 너무 많을 때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저축만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적금만 넣어가지고 돈만 엄청나게 많아요. 땅도 안 사고 주식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은 잘 모으긴 하는데 뭔가 앞으로 발전이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적금도 좀 넣으면서 투자를 하면서 뭐 손실도 나기도 하고요. 어떨 땐 수익이 나기도 하면서 운영을 좀 하시는 분들 보면 쟤는 저렇게 하다가 누구보다 유보율을 가지고 저축한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애보다는 그래도 돈을 잘 굴리니까 경제 지식도 해박할 것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너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회사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도,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 필요한 돈을 바로바로 이렇게 땡겨 쓸 수 있는 뭐 유상증자 그런 거 없이, 그죠? 어디서 돈을 땡겨오는 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 나온다면은 유보율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많을수록 괜찮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보율은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PER이라는 투자 지표가 있습니다. 투자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PER이 10년으로 해갖고 10으로 나와요. 10. 그죠? 그리고 만약에 1이 나온다. 그러면 투자 금액을 1년치 만에 바로 벌어낼 수 있는, 시가총액만큼을 바로 1년 만에 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PER은 낮을수록 좋지만요. 이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늘어났다. 왜 늘어났는가를 체크해 보시면서 PER을 체크해 보고요. PER이 꾸준히 적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걸 참고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안정성 지표에 가까운데요. BPS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자산 대비해가지고 한 주당 자산, 한 주당 주식 어느 정도 비율일까를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 자산 가치보다 주식 값어치가 높다면은 고평가 단계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산 가치보다는 떨어져 있다면은 자산은 이만큼이나 되는데 주가가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PS는 주가보다 높게 되면요, 현재 주가가 저평가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서는 투자를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고평가 단계에서는 약간 매도라든지 매수하지 않는 것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이 다 한 가지 방향성만 좀 보여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지표라는 것은요, 한 가지, 뭐 BPS는 저평가인데 PER은 고평가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엉망인데 유보율은 엄청나게 좋고요. 뭔가 유보율도 안 좋고 부채 비율도 안 좋은데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뭔가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사야 될 자리인지 팔아야 될 자리인지를 차트를 보면서도 책정을 하고 거래량을 보면서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라든지 재료들 가지고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구간들 한번 즐겨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 참여자는 크게 개인과 세력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세력의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요, 세력을 따라다녀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을 따라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절대로 개인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돈을 벌지 못하는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과 반대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세력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제나 세력이 이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세력은 주식시장에서는 신입니다. 신. 절대로 지지 않아요. 그래서 3% 중에서 거의 2.99999%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0.00001%만이 세력을 따라다니는 개인 투자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세력을 따라다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식은 거래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고 팔고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얼만큼 샀는지, 내가 얼만큼 팔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파는지를 가지고 이 거래량을 세력의 거래량인지 개인의 거래량인지를 좀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세력이 많이 샀다면 나도 덩달아 사야죠. 그런데 개인이 많이 샀다면 나는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가 욕심내는 종목은 멀리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개인이 욕심내는 종목 중에서 잘된 종목은 지금까지 주식 역사 이래로 거의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개인이 욕심을 내고 좋다는 종목들은 전부 다 폭락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욕심내는 종목은 멀리 하라. 세력이 좋아하는 종목을 따라가는데 그 방법은요,
전 국민이 알만한 뉴스는 피해라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알만한 뉴스. 최근에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도시바 인수설인데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일본도, 한국도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전 국민이 아는 뉴스는 피해라라는 거고요. 돈 버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번다라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죠.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인드 부분에서는 이미 좀 굳건하게 태생이 굳건하신 분들도 있어요. 애초부터 나는 마인드 심지가 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식은 태어났을 때부터 쌓여 있는 상태에는 없습니다. 머리 IQ 지능에 따라 가지고 빨리 배우는 사람과 늦게 배우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애초부터 모든 걸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수익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고요. 솔직히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수익은요, 꾸준히 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가 아는 내용은 절대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카데미라든지 인터넷 강의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컨텐츠를 가지고도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절대로 기법을 공개시키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죠. 여러분들이 제 기법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기법은 더 이상 기법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 저희가 호롱불이라 생각하시고 등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내용들 가지고 공부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에 뭔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기법을 꼭 만드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요, 고수에게 배우세요. 항상 배움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수에게 배우시던지 아니면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주식시장에서 계속 끝없는 도전을 하시면서 본인만의 기법을 만들어내라라는 거예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를 조금 맞춰 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역시나 세상에 뭐가 없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짜도 없는데 하나 더 없어요. 헛고생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기법들이 떠돌고요. 그리고 많은 강의들이 떠돕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기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절대로 기법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매매할 때 조금 깊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헛고생이 없다라는 설명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헛고생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꾸준히 시장에 부딪혀 보면서 터득해 나간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헛된 고생이 아니라 값진 고생으로서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로 만들어주는 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1강부터 10강까지 제가 준비했던 강의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총정리 어땠어요? 좀 더 요약을 하면서 살도 조금 붙여가면서 꿀팁도 조금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1강부터 10강까지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다음번에는 더 알찬 강의와 또 다른 컨텐츠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해 보면서 저 뚜기뚜기 메뚜기 문현진 멘토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C 아카데미 항상 열려 있고요. SC TV 저희 유튜브 채널 항상 열려 있잖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내용들 제가 매주 찍어내고 있으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저희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뚜기뚜기 메뚜기 기운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